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역전세 여파로 B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줄자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폐업 수는 5,321곳으로 전년 3,697곳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는 4,969곳으로 문을 닫은 곳보다 352곳 적은 셈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365호로 전월보다 739호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두 달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미분양 위험선을 상회하는 규모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실적도 저조했는데 같은 기간 누적주택 인허가 물량은 12만 3,371호로 작년 동기 대비 23.3%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주거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주택 인허가나 착공 실적도 함께 줄어들면서 수년 뒤에는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대진 이사님께서 5월 주목해야 될 부동산 이슈는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말이에요. 5월 31일. 자, 마지막 이제 5주차에 대한 그런 이슈 좀 정리해 드릴 텐데, 뭐 이번에 금리 동결 3.5% 연속 3번 통계가 진행됐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긴축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죠. 뭐 여러 가지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단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침체가 되는 부분들,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사실 이제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물론 올린다고 하더라도 0.25 정도 수준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뭐 지지난달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6%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미국 금리를 따라가다가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축통화국이랑은 좀 다른 그런 시장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3.5 정도에서 멈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나라 세 번째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중에는 이제 시중은행 기준금리 자체들도 상당히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이제 3%대 후반에 지금 나오는 그런 은행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그런 불안감보다는 이제 동결, 현재 시장에서 한동안 계속 뭐 약간의 금리 인하 또는 또 약간의 금리 상승 또는 보합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횡보장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중국과 대만에 대한 그런 뭐 우려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크게 잡히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 자,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3.5 정도에서 3.75, 뭐 3.25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3% 중반대에서 횡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전세 금리 또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들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세 금액이 상당히 또 아파트의 전세 금액이 또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들 보여지실 겁니다.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이사 시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많이들 집을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다 보면은 전세가가 계속해서 또 특히나 입지 좋고 위치 좋고 교통 좋은 이런 지역들은 전세 금액이 상당히 또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전세가가 다시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또 전세가 회복하면은 이런 매매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5월 31일, 자, 오늘 5월 마지막 주차 주목해 보셔야 될 부동산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뭐 추세, 뭐 이런 거래량 부분들도 제가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규제가 이제 완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매수 심리가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거의 뭐 V자 반등 형식으로 현재 급격하게 내려갔던 부분들이 또 급격하게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점점점 거래가 줄더니 559 찍은 여기 보이시죠? 작년 10월 정도의 마지막 거래량이 가장 최저였는데 이후 거래량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으면서 무려 한 저점 대비 고점 약 6배 정도 가량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국은행 기준금리 3.5%의 세 번째 지금 동결하고 있다는 거. 유지가 관건이고요. 상승 멈춤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임대인 입장이거나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3% 정도대의 금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저금리 시대였을 때 2%대 아니었습니까? 2%, 뭐 2.75, 뭐 2.8, 2.9 정도가 평균 시세였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불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전세 금리 같은 경우에는 3.8, 3.9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약 한 1% 정도 1% 정도 가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아파트 전세들로 많이들 옮겨가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좋은 곳들, 입지 좋은 곳들 자체가 전세가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1분 거리였던 것들이 3분 거리로, 3분 거리들이 없어지면 이제 5분 거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 자, 시중은행 금리는 이제 3% 후반대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집값 지속 상승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제한적일 수 있긴 하겠다라고 하는 거. 뭐 아직도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수 심리 자체가 일단은 100단위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아직은 100이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한동안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장일수록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내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 지역만큼은 좀 가고 싶다라고 하셨던 그런 지역이 있으시다면 조금 빨리 갈아타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섯 번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로 굉장히 큰 이슈머리가 됐었죠.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용인 남사 부근 있죠. 용인 남사라든지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뭐 오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동탄, 평택 이런 라인들의 이제 가격대들이 상승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그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서울 쪽의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과거에는 지방권들 또는 수도권 쪽 라인들의 금액대들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런 대규모 형태의 개발 이슈를 통해서 용인발로 인해서 그 주변의 가격대들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과거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보다 조금은 서울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네. 그래서 다시 또 서울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가격 시세 부분들을 좀 감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이 서울도 큰 변화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네, 강남만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용산도 개발이 되고요. 특히나 이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그 중요 3도심 라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또는 용적률 상향 그리고 여러 가지 재개발 이슈들,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의 완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여의도에 대한 얘기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하면 이제 IFC 금융지구 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라인들이 이제 과거 800%였던 일반 상업지구 라인들이 중심 상업지역 라인으로 좀 변경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게 되면서 최대 1200%의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용적률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금융지구 안에도 350m 초고층 이런 아파트 건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350m라고 한다면 거의 뭐 잠실 롯데타워나 부산 LCT에 이어서 우리나라 국내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토지 가치의 가격 상승 부분을 우리는 예상하셔야 돼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용적률이 800이었던 게 120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땅을 깔고 앉아있는 주거 형태들이라든지 이런 라인들도 가격대들이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명동과 상암동에 이어서 1200%가 세 번째로 탄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상업지구가 1200% 탄생한다. 특히 어디에? 여의도 중심상업지구 라인 안에. 건설업종을 도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IFC 금융 중심지구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핀테크, 금융 등등의 이런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 받는 그런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중심상업지구 라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최대 400에서 5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토지 가치가 상승하는 곳은 강남이나 용산뿐만이 아니다. 여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GTX 신호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뭐 양재를 항상 얘기를 드리면서 신호선을 제가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GTX 신호선 창동역하고 도봉역 구간이죠. 도봉산역 구간. 그래서 지하화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창동역과 도봉산역 구간이 지하로 짓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한 4천억 정도. 에서 한 5천억 정도 들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자, 2028년도 개통 목표로 두고 있는 GTX 신호선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에는 이제 일단은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KDI 올해 2월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상 및 지하화의 적격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 조사가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2028년도 목표이긴 하지만 올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길게는 한 5년 정도 후에는 우리가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지하철역으로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교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던 양주 덕정이라든지 뭐 요쪽 이지 신도시 쪽 라인들 그리고 서울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남 쪽 라인이라든지 서울 중심부와 거리가 멀었었던 저쪽 도봉구 쪽이라든지 의정부 이쪽 라인들도 굉장히 또 빠른 교통들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보다 이런 주변의 삶의 여건 자체가 삶의 질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슈를 좀 굵직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앞에서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여야만 좋은 물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거 형태들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내 집 마련 그리고 또는 어떠한 또 재테크의 상품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일 때 항상 움직여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말일인 오늘 5월을 되돌아보면서 짚어볼 중요한 이슈들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부터 여의도 스카이라인과 GTX C라인 창동역 부근까지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역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자리들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보고요. 부동산 정보 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시죠. 네, 제가 늘 말씀드린 양재동 다시 한번 맞습니다. 자, 양재동은 뭐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반 시설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강남 한번 걸어가 보시면 비교적 이제 평지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이제 지하철 라인들이 있는 쪽 빼고는 한번 가보신다면 이제 구릉지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구릉지라고 하는 게 언덕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릉지들이 많다라고 보니까 사실 이렇게 평지성 있는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양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은 평지에 속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많지 않은 곳 중에 어떻게 보면은 평지에 속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상가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월세 수익을 좀 바라시는 분들 있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월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상가만 하시는 분들은 또 상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상가의 또 매력이 또 남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가나 특히 뭐 지산보다는 이제 상가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입지 좋고 목 좋은 자리에 잡아두신다면은 아파트나 또는 지산 이런 라인들의 상품들보다는 보다 좀 괜찮은 그런 상품들이 되기도 합니다. 양재 카페 거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통편들의 이제 확충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뭐 이런 GTX 신호선이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신분당선이 있고요. 그리고 3호선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3호선과 신분당선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GTX가 들어선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곳 중에 하나다.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안에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GTX D노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으로도 앞으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나와 봐야 하는 거고요.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확정되어 있는 역은 양재역이 확정이 되어 있죠. 상권들도 가깝고요. 그리고 상권들의 이런 가격대들을 제가 이 양재동 라인들의 상가를 추천드린 이유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항아리처럼 되어 있어요. 이 라인들이. 그리고 이렇게 주택가 라인들이 가깝고 아파트 주택가 라인들이 가깝고
그래서 이렇게 양재천 주변으로 이렇게 가로수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양재천 한번 걸어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여가 생활 즐기기도 상당히 좋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천변도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시적으로도 네, 굉장히 또 목 좋은 그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오며 가며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상가들을 좀 찾아서 요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로 조금은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사실 이런 상가를 좀 찾으시는 분들은 좀 이런 지역들을 좀 찾아다니셔 봐야 돼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주변에 공원도 이렇게 많고요. 산도 많고 네, 교통도 좋고 경부고속도로 인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남역 상권이나 제가 뭐 요 라인들 서울교대, 남부터미널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 이제 신분당선 양재 시민예술역이라든지 또는 판교 쪽 라인들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은 근처에 비교할 만한 상가의 금액대들이 제법 있습니다.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00대 이상이고요. 네, 4,000대도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서울 교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상이기도 하고요. 강남역도 마찬가지고. 판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비싸기도 하고요. 상가 자체의 금액대가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양재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한 3,000대 정도를 금액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구시설들도 많이 있고 뭐 테헤란도 가깝고 뭐 산업벨트들이 많이 있고 정부사부지, 뭐 일자리타운이라든지 양재 연구단지들 이런 라인들이 이제 주변에 고정적인 임차 또는 고정적인 네, 유동인구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재동 카페거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주변에 이렇게 중견, 중소, 대기업들의 이런 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랫폼 시티 개발로 인해서 이제 이런 단지들이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 더 많은 임차 수요들이 또 임차 수요나 고정적인 유동 인구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먹자 라인들이 좀 형성이 돼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양재 같은 경우에 양재 시민수민역 근처에 있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으로 많이들 몰려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지하철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양재역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이 수변공원 쪽 라인들이 있는 곳들을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주택의 형태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변 쪽 라인들, 한강권 끼고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죠? 근데 이것은 서울뿐만이 아닌 거죠. 경기도권을 가셔도 무슨 어떤 호수공원, 뭐 무슨 어떤 수변 라인, 뭐 이런 라인들, 그거 다 끼고 있는 지역들 주변의 주택가들 가격대들 보세요. 얼마나 가격이 높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곳들은 말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들은 있는데 나오려고 하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만큼 뭐 가격적인 부분들도 남들 이만큼 오를 때 이만큼 오를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곳 중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사실 이렇게 워낙에 또 이런 서치 능력들이 워낙에 또 잘 되어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핸드폰만 잠깐만 켜보시면 누구나 다 맛집, 어디가 분위기가 좋더라, 뭐 이런 것들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입소문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상가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좀 이목이 집중되거나 또는 데이트를 즐기거나 또는 여가를 좀 즐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수변을 좀 끼고 있는 그런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그렇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한 번쯤 그래서 그런 곳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상가 가격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그죠? 1층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기도 하고요. 서울 아니고 경기권 쪽 라인들의 호수공원 또는 뭐 수변공원 또는 천변 라인들의 가격대 1층의 가격대 한번 보세요. 평당 금액이 거의 뭐 서울 이상을 웃돌 정도이니까 5천대는 기본이기도 하고요. 예, 워낙에 비싼 정도 그런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수변공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에 이런 수변공원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가격대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택가뿐만이 아니라 상가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양재동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가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와도 됩니다. 사실 양재역에 내려서 양재천 라인들 걸어가 보시려면 걸어서 한 6, 7분 정도면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네, 교통편도 좋고 간선도로망도 좋고 고속도로망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뭐 상가의 유동인구들이 증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에 상업지구, 업무지구 라인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정보사부지의 개발도 있고요. GT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8년도 목표로 두고 있는 거지만, 네, 8년도. 네, 이거 좀 밀렸어요, 그죠? 네. 아니, 8년도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재에 도달이 되면서 거쳐가게 되면서 네, 양재에 그 수많은 역들 중에서 양재를 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하철이 생겨나는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확충을 시켜놓는 것이거든요. 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편 확충이 지금 우선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통편이 증가하는 이유는 유동인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충을 시키는 거고.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재 쪽으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GTX를 놓는다라고 하는 거를 1차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분당선도 마찬가지예요. 신분당선 그 허구하는 많은 역들 중에서 왜 굳이 양재를 넣었을까? 물론 뭐 여기 강남도 있고 신논현도 있고 노현도 있긴 하지만 왜 굳이 또 양재에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TX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판교에서 이렇게 강남, 용산을 이어주는 한 라인이니까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영향을 가격적인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뭐 이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주택 시장들이 가격대들이 비싸진다고 해서 상가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개발들도 마찬가지.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가 라인들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일단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남 IC에서 이렇게 양재 IC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서초 IC 옆에 있는 데가 양재동 아닙니까? 그렇죠? 서초 IC 바로 옆에가 또 그런 천변들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고원이 된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파생적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플랫폼 시티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확장이 되는 그런 이런 일자리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줄지는 않습니다. 늘면 늘었지. 그래서 늘어난다면 유동인구, 즉 매출과 연결될 수 있는 유동인구가 증가한다는 거.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대략 한 15평 정도 되는 사이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상 되는 것들은 금액이 너무나도 좀 헤비할 수 있으니까 자, 한 15평에서 한 10평 정도 되는 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급이 한 9억 원 정도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임대 금액 같은 경우 이건 제가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이제 분양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략 한 30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임대 금액은 4천에 한 280만 원 정도에서 300만 원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임차가 많이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뭐 대출 안 받으셔도 되고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실투자 금액 한 3억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양재동 상가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전략이요. 네, 여기 상가도 전략이 필요하긴 하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늘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상가 투자하실 때 유동인구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냥 단순히 일단은 상가의 매출과 직결되려면은 머물러야 되는 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흐르는 상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런 상권들은 좀 피하시길 바라겠고 무엇보다도 이목이 집중될 수 있고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물러서 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떠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또는 그런 뭐 기본적인 공원이라든지 이런 천변 이런 것들을 좀 끼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상가를 보시는 좀 그 안목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재동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노량진 거주하고 싶은 동네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은 조금은 열악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프리미엄급 단지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뭐 프리미엄급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뭐 한강변 쪽 라인들의 용산이라든지 강남 요 라인 압구정부터 해서 반포 이렇게 라인 아니겠습니까? 흑석동 뭐 이런 라인들 그리고 여의도 라인들이겠죠. 뭐 마포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또 섭섭하실 수 있어서 광진구까지도 언급을 하자면 다 전부 다 한강변이에요, 그렇죠? 한강변 라인들인데 노량진이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없죠. 그리고 아파트가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 노량진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뭐 있다고 한다면 약간 대방동 요 라인들 좀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영등포 라인들이 많이 물어보셨죠. 근데 노량진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또 대세 상승장이 또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눈여겨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노량진 그만큼 입지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한강변을 수변을 끼고 있고 네, 거기에다가 한강변 2030 기본 계획에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혜택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2040 플랜이요. 자, 노량진은 동네 왜 그런지 한번 가서 보시면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서울 한복판 그 중심부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교통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이 많죠. 빨간 벽돌집 참 많습니다. 단독 다가구 많이 있고요. 주차 부분이 불편해서 이렇게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주차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요. 자, 이런 지역들 개발해야 되겠죠.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뭐 정말 한 70년대, 80년대나 돼야 볼 수 있을 법한 지붕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고층 빌딩들과 아파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동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노량진은 그렇다 보니까 노량진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로 하나가 있죠. 큰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대규모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구역부터 지금 현재 여기서는 7구역밖에 없지만 8구역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총 한 10,000세대 정도 가량의 초대형 뉴타운이 탄생하게 될 예정이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 라인들은 지금 현재 뭐 구역 단계별로 한창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개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네, 일단은 굉장히 고가 라인들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9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고 1호선 라인들을 끼고 있고 그리고 여의도에 가깝고 바로 용산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만큼 주거타운으로서는 배후 주거타운으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명품 주거타운이 될 수가 있다. 자, 이 지역이 왜 이렇게 개발이 되냐,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량진 라인들이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음영을 쳐놨죠. 주변에 한번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이 거의 최근에 유일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상도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근처에 노량진동 안에 신축 아파트는 없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음영 표시가 진하면 진할수록 오래된 주택들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오래된 주택들이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 라인들을 필두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 길을 좀 잘라서 여기 라인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라인들도 충분히 역세권 시프트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소규모 모어타운이든 뭐 신속통합이든 이런 역세권 시프트는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니까 여기서 노량진역까지나 또는 노들역까지도 400m, 35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교통에 대한 추가적인 신설 얘기들도 있고요. 서부 견전철 라인이죠. 그리고 고양 창릉에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인데 신촌과 여의도를 거치는 그런 노선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용산이라고 하는 곳 바로 아래에 노량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지역들의 초대형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한남 뉴타운은 너무 비싸죠. 그죠? 옆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이제 또 뭐 마포 라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공덕 마포 라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또 금액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착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투룸 가격인데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 나타나고 있는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13평 정도 되는 사이즈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세 금액은 눈으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된 주택가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또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에서 2억 7천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뭐 한 2억 정도의 언저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2천에 12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2억 원 중심부 라인들의 아파트 투자가 사실 2억 가지고 되는 곳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시기에 미리 조금 올라타서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량진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충분한 그런 미래의 가치가 있는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예상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노량진동인데요.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제가 앞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재개발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좀 되셔야 되긴 하겠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또는 어떠한 지형이거나 또는 어떠한 주변의 생활 여건, 주거 환경이거나 이런 거를 갖추고 있을 때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 공부하고 오셔도 충분히 좀 보시는 안목이 좀 남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뭐 투자 전략이야 뭐 교통들 이런 것들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만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뭐 교통 생기는 거 다 누구나 아실 거고요. 위치 좋은 거 다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포커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런 물건들을 보시는 안목이 좀 달라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를 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안목을 기르기 위한 공부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정보 체크도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마지막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4억 9천만 원으로 시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중심부에 이어서 강동구로 왔습니다. 평택 아니고요. 서울 강동구 안에 있는 고덕동입니다. 자, 일단은 미사 쪽 라인들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니까 뭐 서울의 끝자락 같은 느낌이라고 들 수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너무 가고 싶은 동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니기가 좋아요. 네, 차로 다니기도 좋고요. 교통편 이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덕동 라인들은 좀 주거 형태들로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가보시길 바라겠고 자, 여기는 교통 노선이 기본적으로 간선도로망과 그리고 고속도로망과 서울 외곽 이런 라인들을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2경부 라인들도 앞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질적 향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질적 향상이 상당히 높아지는 곳이고요. 그만큼 교통편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요즘엔 차 없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물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겠지만 요즘에 거의 웬만한 집 4인 가구 집 안에 차 거의 한두 대씩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편 이용하시기, 특히나 이제 도로망 이용하시기가 좋은 곳들이 점점 좀 선망의 대상이 돼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로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좀 희망사항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에 딱 고덕동이 그런 동네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외곽, 그리고 서울 세종간,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 위쪽으로 건너가면 이제는 이제 뭐 강변북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이겠죠. 물론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망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편한 그런 교통망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주변으로 뭔가가 생기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9호선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불편할 수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9호선이 생기는 거에 대한 조금은 좀 희망을 좀 가지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강동구가 천호역 쪽 라인들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송파 쪽 라인들이 가장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강동구 쪽 라인들도 그런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강동구에 어떻게 보면은 서쪽 라인들과 동쪽 라인들이니까 좀 거리는 좀 있긴 하겠지만 이 강동구 고덕동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미사 쪽 라인들과 그 위쪽 라인들이 남구라이시 위쪽에 구리 이쪽 라인들과 그리고 아래쪽 라인들로 이어지는 제2경부 라인들과 외곽 라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 수들이 상당히 또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 권역이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성남이라든지 이런 쪽 라인들도 상당히 좀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심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상당히 좋은 그런 도로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에서도 이제 고덕동 안에서 재개발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됐어야만 하는 곳 중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런 지역들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제가 2-2지구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한 지역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보시면은 와서 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도 2-2지구 특히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점수가 만족할 정도 수준으로 노후도라든지 또는 재개발의 가능성, 역세권 시프트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 거기에다가 뭐 신속통합 뭐든지 다 갖다 붙이면 될 수가 있는 그런 점수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2지구를 제가 늘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9호선이 샘터공원역이 완성이 된다면 바로 앞에 업무지 라인들의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될 예정이고요. 9호선을 가지게 된다면 초역세권 단지가 탄생할 것이고 아래쪽 라인으로 초중고가 있기 때문에 큰 길 건너지 않아도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낼 수가 있는 그런 단지 그리고 좌우측에 공원들을 끼고 있고요. 교통편 좋고요. 한강권 라인이고요. 저희 더할 나위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2지구가 완성이 된다면 이 지역, 특히나 고덕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도 지금 현재 2-2지구에서는 동에서 진구가 진행 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뭐 서울 2030 플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한강변 라인들의 굉장히 유연적인 그런 고층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저층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천편일률적으로 항상 똑같았었던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완성될 수가 있는 그런 단지들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네, 보다 유연적인 그런 고층 건물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미사뿐만 아니라 뭐 덕소, 남구리 쪽 라인들의 뭐 구리 쪽 그리고 아래쪽 라인들에 이어서 도로망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중소 중견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이 될 것이고요.
고덕 비지밸리만 하더라도 지금 길 건너편에 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와서 한번 보시잖아요. 그냥 바로 6차선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비지밸리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일부 중소기업 일부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은 좀 완성이 된 곳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점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대략적으로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한 4만여 명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고요. 중소 중견 기업들 다 포함해가지고 대기업 포함해서 한 150여 개들이 150여 개의 기업들이 입점을 할 예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만큼 충분히 또 유동인구도 발생하게 되면서 주변의 상업시설들에 대한 그런 보다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고덕 비지밸리에 완성되는 요 네 가지의 섹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렇게 이케아들이 이런 곳에 왜 들어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그런 입주들은 없겠죠.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9호선이 4단계가 완성되는 샘터공원역이 마지막 단계에 있죠. 그래서 샘터공원역이 완성이 된다면은 이제 초역세권 단지가 탄생할 수가 있는 지금 앞으로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여기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 9호선을 정말 초역세권을 끼고 있는 단지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2경부에 대한 얘기. 요것도 저는 뭐 많은 분들께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남구리 IC에서부터 뭐 안성 거쳐서 뭐 세종시까지 내려가는 거, 뭐 중간에 용인도 있고 뭐 성남시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것은 뭐 기정사실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세종까지 이어지는 제2경부에 대한 얘기가 과연 완성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큰 효과가 뭘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뭐 산업화에 뭐 최초였을 때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유일한 고속도로 라인이었으니까 그 주변으로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기업들이 많이 몰렸었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시작과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부산 라인들을 또는 뭐 세종, 뭐 천안 이런 라인들도 있죠. 그런 라인들을 한번 보자면 가격대들이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가격들이 얼마나 많이 비싸졌습니까? 그죠? 특히나 서울의 시작 부분이었던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부터 뭐 잠원동을 거친 이런 라인들까지 한번 주택가들과 토지 가격대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비쌌습니까? 그때 당시보다도 60만 배 가량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자, 이 제2경부가 남구리 IC에서부터 바로 고덕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남구리 IC 인근도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의미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이 주택 시장에서는 미래의 먹거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번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라인들은 지금 현재 3룸이에요. 여기는 이제 방 3칸짜리 정도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투룸도 좋지만 3룸도 앞으로 좀 수요가 많아질 건데 3룸 공급이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3룸이 굉장히 좀 희소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5억이 안 되는 금액인데 3룸이에요. 그래서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여기도 한 2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월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천에 130에서 한 140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도 투자 금액이 한 2억 정도이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부동산이나 상가 뭐 어떠한 부동산 상품이든 간에 마냥 내려가는 건 없어요. 또 마냥 오르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2개밖에 없어요. 횡보 아니면 상승이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일부는 조금 다소 틀릴 수도 있고 일부는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199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상승이 왔을 때부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떨어진 적도 있지만 상승하는 것들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전 고점은 돌파를 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에 좀 생각을 가지시고 좀 접근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 예상되는 시세와 함께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